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문제는 3번 문제인데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를 바르게 한 거 뭐냐 알겠는데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4번이에요. 맞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예, 다 틀린 내용이에요. 자, 일단 여기 공부할 내용이 그렇게 되면 확인해야 될 내용이 많죠. 그죠? 일단 4번 답 체크해 놓고요. 자, 하나하나 따져서 한번 봐봅시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 좋아하는 이유가 특히 이 문제 풀 때 기출문제 풀이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냥 뭐 저런 학원 선생님들 보면은 번개불 콩 까막듯이 막 미친 듯이 빨리빨리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상 나는 이해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뭐 풀다 보면은 뭐 지금 3번 정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4번이라 그러고 5번이라 그러고 막 뭐 어디 한지 모르겠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정답도 정확하게 불러주지도 않는 경우도 많고 뭐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경찰 공부할 때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에는 오로지 한 문제는 영상 하나만 들어가요. 제 특징이. 그러니까 뭐 몇 번 하는지 모르거나 이런 건 없겠죠. 그죠? 자, 3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고의를 얘기하는 거야. 고의. 그죠? 자, 다시 한번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는 건 뭐냐면은 고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의. 그죠? 그리고 또 뭐를 또 말하는 거야?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 해서 고의를 뛰어넘는 또 다른 내심의 마음. 요것도 뭐라 그래요? 바로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목적 범위에 있어야 목적, 경향 범위에 있어야 경향, 뭐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바로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기본 고의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어떤 고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해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제가 설명을 한번 화면에다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 말을 이해해야 되겠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자, 일단 주관적 뭐 객관적 이런 얘기 나오는데 주관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내심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게 뭐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내심의 마음이다. 어떤 마음을 먹고 범죄로 나갔느냐 그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공부하다 보면은 뭐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다 이런 것도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또 하나 뭐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그죠?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자, 이거는 뭐냐면은 목적 범위에 있어야 목적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자, 땡땡 해놓고 목적 범위에 있어야 목적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통화위조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 단순하게 그 돈을 갖다가 위조하는 것 갖고는 처벌하지는 않고요. 이것을 어디다가 써먹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조한 돈을 가게 가갖고 과자를 사 먹는다. 아니면 이 위조한 돈을 가지고 슈퍼마켓에서 돈을 낼 거다. 이런 어떤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목적 범위에서의 목적, 그러니까 통화위조죄 같은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보자면은 통화위조죄에서 뭐가 있냐면은 행사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행사의 목적을 좀 알아두시고 그 행사라는 건 뭐예요? 뭐 빵을 사 먹는다, 과자를 사 먹는다 해서 그 위조한 돈을 가지고 뭐 어디다가 써먹는 거예요. 그걸 행사할 목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단순하게 기본적인 무슨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냥 돈하고 똑같이 뭘 만들었어요. 그죠? 만원짜리 5만원짜리 만원짜리 똑같이 인쇄를 해서 만들었다고 봅시다. 이걸 갖다가 그냥 미술 장식품으로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뭘 과자를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뭐 버스를 탄다든지 어떤 그것을 그 위조한 돈을 가지고 어디 사용하겠다. 이걸 행사의 목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 없이 단순하게 미술 실력을 자랑한다든지 미술
뭐 시간에 공부를 하는 공부 목적으로 뭐 똑같이 통화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렸다든지 하는 것은 통화 위조죄가 되지 않죠. 그래서 자, 행사할 목적이 없다면은 뭐예요? 자, 행사의 목적이 없다면은 행사의 목적이 없다면은 뭐다? 이거는 바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통화위조죄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야. 응? 되셨나? 되셨죠? 자, 어쨌든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라는 것은 일단 내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과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라는 건 뭐냐면은 역시 마음이야. 마음. 어떤 마음 먹었느냐인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목적 범위에서의 목적이야. 통화위조죄에서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 법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할 목적이 없다면은 죄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라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고의냐, 고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의. 예? 그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좀 봐봅시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은 1번에 한번 봐봅시다. 고의 외에 목적을 요하는 범죄에서, 그러니까 목적범 범죄를 얘기하겠죠.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통화위조죄에서 행사의 목적,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모해위증죄 같은 경우에 모해할 목적, 뭐 이런 거, 목적범. 자, 이런 죄 범죄에서 갑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을을 교사했답니다. 자, 실행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자, 갑이 해당 범죄의 교사범은 물론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 틀린 말이죠? 그죠? 교사범도 될 수 있고 간접정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판례에서부터 해갖고 좀 해볼게요. 대표적인 사례는 모해위증죄 사건인데, 자, 여기 대해서 한번 좀 봐봅시다. 자, 다음 장으로 요렇게 해서 한번 봐볼까요? 자, 그래서 1번에 대한 해설인데, 예를 들어서 모해위증죄야. 모해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지 돼요? 자, 모해할 목적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냥 위증이 아니에요. 모해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모해할 목적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이 모해위증죄라는 죄명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은 을을 교사하는데 교사를 했는데 자, 이 을에게는 무슨 목적이 없어? 모해할 목적이 없어. 을에게 모해할 목적이 없다 이거야. 자, 이 경우에 죄명을 한번 뽑아보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명을 뽑아보면은 갑에게는 우리 판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비록 을에게 모해할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을에게 모해할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 갑은 어떻게 뭘 교사한 거야? 갑은 바로 죄명이 갑의 죄는 뭐로 나오냐면은 모해위증 교사가 나와요. 모해위증 교사죄가 된다고 판시했고요. 을은 뭐예요? 을은 그냥 일반 위증이겠죠? 그죠? 그냥 일반 위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통화위조죄로 한번 더 봐봅시다. 사례 2예요. 통화위조죄. 통화위조죄에서는 자, 뭐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됩니까?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위조 통화를 가지고 뭐 과자를 사 먹는다든지 뭐 어디다가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써먹을 목적으로 바로 통화를 위조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바로 통화위조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어떻게 됐다? 교사를 했는데, 자, 어떤 교사를 했어? 을에게 자, 통화위조를 교사를 했어요. 근데 이 을에게는 행사할 목적이 없었어.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거야. 그럼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그냥 뭐 그려보라고 했으니까 뭐 미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한 거야.
미술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었고 행사할 목적은 없었어. 그냥 갑이 와갖고 야 너 이거 똑같이 그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릴 수 있지 하면서 그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죄명이 이제 여기서 이제 죄명을 한번 봐봅시다. 죄명을 보면은 갑은 어떤 죄명을 얻게 되냐면은 자, 이 경우에 자, 잠깐만요. 자, 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을이 지금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을 처벌 안 받죠? 그죠? 그러면 자, 교사를 했는데 그 교사를 받은 놈이 처벌을 받지 않는 거를 이용하는 거는 뭐냐? 간접정범이죠. 간접정범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자를 교사 방조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자, 34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조금만 계셔봐. 그래서 형법 제 34조를 갖다가 읽어드리자면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방조하여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을은 처벌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처벌받지 않는 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범죄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위조 통화를 갖다가 얻어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간접정범이라 그랬었죠. 그죠? 네? 간접정범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그 죄명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통화위조의 간접정범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을에 대해서는 지금 행사할 목적이 없으니까 뭐예요? 단지 미술 공부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얘는 죄가 안 되겠죠? 무죄가 나오겠죠? 왜? 행사할 목적이 없잖아, 을은. 자,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봅시다. 모해위증죄에 있어서는 우리 판례상 봤을 때는 이 갑에게 비록 을이 모해할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갑은 판례상 뭐라 그랬어요? 모해위증 교사가 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을은 일반 위증죄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왜? 모해할 목적이 없었으니까 모해위증죄가 안 되는 거야. 자, 통화위조죄의 사례를 봐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통화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이 교사를 했어요. 야, 너 10,000원짜리 똑같이 한번 그릴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릴 수 있지. 너 미술 공부에 많이 도움될 거야. 그래놓고 나갖고 위조 통화를 갖다가 갑은 취득했단 말이에요. 을이 그걸 만들어줘서. 근데 이 을이라는 양반은 그런 행사할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단지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냥 똑같이 그려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을은 뭐예요? 행사할 목적이 없으니까 무죄가 빠지는 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방조하게 되면은 형법 제34조 간접정범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갑은 어떤 형태가 떠올라야 돼요? 간접정범이란 단어가 떠올라야 되겠지.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죄야? 통화위조죄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통화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이 경우에 그죠? 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어떤 고의, 그죠? 어떤 내심의 마음 이런 걸 갖다가 물어보는 데 있어서 여기 문제 다시 한번 가보자. 여기 목적이 없는, 그죠? 목적이 없는 사람을 교사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보셨지만은 어떤 일이 생겨요? 모해위증 교사죄에 있어서는 그 을이라는 사람이 교사 받는 놈이 설사 모해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모해위증 교사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교사범 성립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통화위조죄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미술 공부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교사 받은 놈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 이용하는 걸 간접정범이라고 그러잖아. 간접정범도 어떻게 돼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되셨나요? 요거 이해 가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니은번도 보면은 되게 쉬워요, 이것도. 자, 일단 갑이 A를 살해할 의도로 구타하여 실신하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 매장에서 지식사로 뒤졌대요. 그랬어요. 여기까지 끊읍시다. 나머지 다 볼 필요도 없는 개소리예요. 마지막 꼬랑지만 보면 뭐예요? 폭행치사가 갑자기 난데없이 왜 나옵니까? 자, 여기 구타라는 말 들어갔다 해갖고 여러분 지금 폭행치사 찍는 거야? 그럼 병신 같은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우리 방금 전에 지금 무슨 문제 공부하고 있니?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바로 고의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고의를 말하는 거야, 고의. 그죠? 어떤 고의를, 어떤 마음, 어떤 고의를 가졌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푸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양반이 뭐예요? 자, 살해의 의도라는 건 살해의 고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살해의 고의를 갖고 있었는데, 자, 결과를 어떻게 얻은 거야? 막 이런 다 가운데 소리 다 잊어버리고 결과 어떻게 나왔어? 자, 죽었어, 살았어? 죽었죠. 지식사였죠. 지식사로 밝혀졌다며, 죽었다며. 살해의 의도로 해서 사망의 결과를 얻으면 뭐예요? 살인죄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죄명이 지금 난데없이 뭐 폭행치사가 이게 왜 나옵니까? 그죠? 폭행치사가 되려고 한다면은, 자, 그러니까 폭행할 의도로 했는데 죽었다, 이런 경우에 폭행치사가 나오는 거겠죠.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또 간단하게 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이었어요. 25년 전인데 제가 법학과 수업을 들을 때였었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담당 교수가, 그 형법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갑이 을을 때려서, 조금만 계셔, 때려서 죽었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죄명을 한번 뽑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법원 사무관을 했다, 경찰관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쟁쟁한 사람들도 전부 다 한결같이 여기에 대한 죄명을 폭행치사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잠깐만 계셔봐. 그래서 한결같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은, 한결같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폭행치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그냥 계속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서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하더라고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주신 이 설심은 갖고는 죄명을 뽑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어떤 고의인지 언급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명을 뽑을 수가 없고, 만일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폭행의 고의로 어디 그냥 싸대기한테 후리 갈기려고 했는데, 만약에 폭행의 고의로 때렸는데, 주먹으로 때렸는데, 조금만 계셔봐. 폭행의 고의로 주먹으로 때렸는데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폭행치사겠죠? 그죠? 그런데 어디 병실 만들 거야. 어디 팔다리 부러뜨려서 병실 만들라 그랬어. 그죠? 상해죠? 상해의 고의로 만약에 수단으로서 주먹으로 때려갖고, 그죠? 주먹으로 때려서 죽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이거는 상해 치사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아까 설시문에서 봤듯이 죽일라 그랬다며, 살해할라 그랬다며, 그죠? 살인 고의를 가지고 어쩐 거야? 주먹으로 때렸죠. 그죠? 지금, 그죠? 주먹으로 때렸는데 죽었어, 살았어? 죽었죠? 자, 그러면 뭐예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의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러면 영락없이 이거는 무슨 죄야? 살인이겠죠. 그죠? 이해 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어떤 고의를 먹었느냐에 따라서 죄명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아무래도 형법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당시 이 설명을 했더니만 교수님이 박수 한번 쳐주라고 하더라고, 저 친구한테. 그랬더니 같은 과였었는데 저는 법학과가 아니에요. 법학과가 아닌데 그 법학과 수업 들을 때 어떤 4학년 선배인데 나한테 오더니만 갑자기 형님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내가 어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형님 그러더니만 앞으로 가르침을 많이 달라고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형님 왜 그러세요? 저 형님 아니에요. 저 나이 어려요. 했더니 교수님 강의보다 선주씨 설명해 준 게 귀에 쏙쏙 잘 들어온대. 그래서 어쨌든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 다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여기 보면 니은번에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 니은번에 봤더니만 살해할 의도로 구타했대요. 구타는 하나의 수단이란 말이야. 어쨌든 기본 고의는 뭐야? 이거 살인이란 말이야. 살인의 마음을 먹고 지금 뭐야? G6 뒤졌으니까 살인의 사람 죽은 결론을 얻었잖아. 결과를 얻었잖아. 그러면 살인이지 뭔 소리예요. 폭행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그죠? 그죠? 가운데는 읽을 필요도 없는 개소리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한번 봐볼까요? 자, 디귿번에 한번 봐봅시다. 디귿번에 보니까 타인의 재물을 인식하고 그 점유를 침해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여기까지 끊어보자고요. 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지금 절도죄가 나와 있었죠. 절도죄는 일단 내 물건이 아닌 타인 물건, 타인 점유란 말이야.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재물이 남의 거, 타인의 재물인 걸 인식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를 침해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의 손아귀에 있는 것을 내 손아귀로 갖고 온다는 바로 점유침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영득할 의사가 별도로 없더라도 절도죄를 구성해. 무언 정신 나간 개소리입니까? 그죠?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지. 자기가 남의 물건을 갖고 온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절도가 되는 거지. 그죠? 그죠? 틀린 말이야, 디귿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리을번인데, 리을번도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나보고 하는 소리가 그거야. 선생님, 이거 이해가, 이 문제 되게 더럽게 어려워요. 이랬는데, 어렵긴 개뿔. 자, 부진정 신분범, 앞에 뭐 부진정 이런 거 들어가서 뭐 여러분들 뭐 걱정하시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주관적 뭐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죠? 근데, 아니, 저기 뭐예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뭐예요? 객관적 처벌 조건? 처벌 조건이 왜 나와, 갑자기? 처벌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파산죄에 있어서 파산 선고 확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리고 뭐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뭐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거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앞대가리 단어가 지금 틀렸죠? 그래서 객관적 처벌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구성요건 요소죠? 그죠? 그잖아.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우리 고의 성립에서 필요한 바로 고의 성립에서 필요한 중요한 핵심 요소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객관적 처벌 조건이라는 요 말이 들어가서 처벌 조건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처벌 조건 X 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나요? 그래서 이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이라는 것은 객관적 바로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고의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요소겠죠. 그죠?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이렇게 보자고. 부진정 신분범의 대표적인 거 하면 대표적인 샘플 범죄 하나만 불러보세요. 이런 것도 제대로 샘플 기억해서 부를 줄 모르면은 경찰 때려쳐야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자, 부진정 신분범 자체가 뭐야? 신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형이 더 가중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신분으로 인해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존속살해죄죠. 그죠? 그 존속살해죄에 있어서 그 존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돼요? 그죠? 존속이라는 신분을 갖다가 범죄자가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무겁게 벌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신분이라는 것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의 인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되셨나요? 그죠? 신분범에 있어서의 바로 신분이라든지 수뢰죄에 있어서 뭐 공무원이라든지 그죠? 일반인이 돈 받으면 아무 문제 안 되죠. 하지만 공무원이 돈 받으면 뭐예요? 그죠? 이거는 범죄가 되는 거, 수뢰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다? 자, 여기 요 말이 객관적 처벌 조건 요 말이 들어가 틀린 거예요. 객관적 뭐예요? 구성요건 요소죠. 구성요건 요소. 그죠? 되셨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신분범에 있어서 뭐예요? 신분이라는 거는 뭐예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다. 처벌 조건이 아니야. 그죠? 말이 틀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정답 고르라 그러면은 뭐 골라야 돼? 리을번 고르시면 되겠죠? 그죠? 그죠? 리을번이 아니라 4번 고르시면 되겠죠? 전부 맞은 거 없다. 틀린 거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직 보니까 선생님들 많이 아직 해설 강의 아직 안 올라왔어. 나는
뭐 번개불 콩 꺼먹듯이 막 빨리 못해서 안달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렇게 올려드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더라고. 막 빨리 못 올려갖고 뭐 안 달랐는지. 이거 빨리 안 올려도 상관없어. 정확하게 해설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좀 쉬었다가 또 이제 계속 4번, 5번, 6번 쭉 나가 볼게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중요한 거 위주로 또 문제를 발췌해서 또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만 계셔요. 또 해드릴게.